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RMA,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끼리 그 리레이션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어야지 서로 메시지 교환이 원활하고, 그리고 이러한 스위트 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은행 업무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재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시티뱅크 그 페이퍼가 뭐 프로 펀드 자금 증명이라든지 SBLC 스탠바이 레드 오브 크레시스라든지 바란 시트 잔고 증명이라든지 또 이러한 가짜로 만들어진 시티뱅크 페이퍼에 대해서 뭐 컨펌해 준다는 은행원들의 그 없는 은행원들의 쌓인 이름. 그래서 이런 종이들이 막 서울 시내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속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행 서류라는 그런 것은 항상 스위프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로크리어 식별 번호를 완전히 받은 하드카피 원본을 가지고 직접 나의 뱅크에 가서 로징, 그래 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스위프트 없이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필리핀의 뭐 마카티 필리핀 은행에서 발행한 뭐 SBLC다, 뭐 뱅크 드라프트다, 그 다음에 CTD, 서티피케이트 타임 디포짓, 그 1년을 두고 이제 돈을 내주는 그런 어베이블 펀드를 나타내는 CTD죠.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속지는 않겠지만은 혹 주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어지러운 현상들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일단 국제금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필리핀 쪽에서 나오는 시티뱅크를 빙자한 그런 페이퍼, 또 인도네시아의 뒷골목에서 나오는 UBS를 빙자한 그런 페이퍼,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방콕이죠. 방콕에서 나오는 그 바클레이 뱅크나 또 미시비시 뱅크를 빙자한 가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물론 안 속으실 겁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은행 서류라는 것은 항상 스위프트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느 은행에서 나의 한국은행 쪽으로 스위프트를 보냈으면은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저희 저 외환분대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수령을 어디 지점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본점으로 오실 겁니까? 이래 본점에서 물어봐요. 금액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뭐 금액이 약한 경우는 지점에서 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에 자기 예를 들어 이제 나의 브랜치가 뭐 대구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어카운트 계좌가 대구면은 대구로 내려 보내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뭐 을지로가 찾겠습니다. 뭐 종로가 찾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요즘은 다 이제 그 브랜치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뭐 본점에서도 그거를 어느 파트로 오십시오 하면 가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이제 이 전문을 수령했다는 리시트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은행에서 자기들 은행의 로고가 딱 있는 헤드레터에다가 그
자기들 큐에서 뽑은, 자기들 스위트 머신에서 뽑은 그 전문을 다 첨부해 가지고 뭐 지점장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료를 뭐 25,500원이나 3만이나 중국은행들은 보면 또 3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아 이거 어디서 내가 받아왔다 그러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뭐 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말로 말하면 딱지, 그냥 딱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다툴 필요도 없고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절대 그것을 명심을 따가시고, 은행 서류는 항상 스위프트로 움직인다. 예외의 경우는 원본이 뱅크에다가 그 로징이 되면서 뱅크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우리나라 은행 행정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요, 중앙은행에 가면은 내가 받은 서류가 의심이 가면은, 은행 서류가 의심이 가면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는 또 창구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물론 개혁 그러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개혁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바탕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공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멀었다. 그래서 이 강좌 틈틈이 드리는 말씀 그 하나하나가 이 나라에서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RMA는 무엇이냐? Relation Management Application인데, 이것은 이제 보내는 은행, 받는 은행 간에 이 스위트 메시지가 갑니다. 여러분들 스위프트는 아시잖아요, 그죠? 스위트 메시지가 가는데, 이 메시지가 RMA라는 스위트 RMA라는 협정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받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해가지고 그 스위프트를 받지 않게 하거나 또 스위프트 메시지의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 메시지가 보면은 그 MT799, MT765, MT198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MT란 말은 결국은 이제 메시지를 트랜스퍼해 주는 거거든요. M 트랜스퍼 메시지를 이제 옮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보면 3디지털입니다. 세 숫자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 카테고리, 이 메시지의 범위가 어떠한 범죄에 속하느냐. 그 다음에 아이덴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 은행에서 식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 메시지의 타입, 이 메시지는 은행에 취급하는 어떤 유형이냐. 이래서 이제 MT 밑에 3디지털, 3개의 디지털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보내는 A 은행하고 한국에서 받는 뭐 가라는 은행 합시다. 가라는 은행이 스위프트가 왔습니다. 왔는데 외국의 A 은행하고 한국의 가 은행하고 이 RMA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스위트 머신이 자동 인식을 해요. 해가지고 아 이것은 스위트 메시지장에 약간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받지를 않거나, 그 다음에는 760이 왔더라도 이 메시지를 760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유형을, 타입을. 그래서 왕왕 이제 내가 샌더뱅크에서 받은 메시지하고 내 은행 메시지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메시지의 그 3D 타입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딴 은행에서 보냈는데 내 은행에 받지 않았다 그런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딴 은행에서 보냈는데 우리는 받지 않았던 경우는 여러 경우도 있어요. 이제 RM의 경우는 그런 메시지의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아이덴티파이, 그 다음에 타입, 이 카테고리가 받는 은행에 협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경우고 튕겨나가는 경우고, 어떤 이제 못 받은 경우에는 저쪽 샌더뱅크에서 자기들의
Q 카피만 주는 거죠. 일종의 보내기 위한 준비 카피.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것의 카피가 변형되어서 가짜 카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은행에서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DLC 다큐멘터리 무역거래에서 DLC를 이야기할 때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이런 거 한다든지 또 다른 파이낸싱 컴퍼니에 맡겨서 부탁할 때 그 비용이 드는데 그럼 그런 걸 부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체크해야 되느냐? 나의 셀러가 받는 은행이 어떠한 은행이냐? 그리고 이 은행이 월드 랭킹의 몇이냐? 이런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회사가 DLC를 낼 그만한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디 의뢰를 할 때는 월드 랭킹 메디급 정도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프라임뱅크 25위 안에 하는 거나 우리나라 뭐 참 메이저 뱅크는 우리가 90위, 80위 안 이렇습니까? 그럼 100위 뱅크 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한 1000등 정도 되는 뱅크를 하는 거하고는 이 DLC를 내는 수수들이 많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약한 은행이라도 스위트를 보내면서 바로 팔로우드 MT765라는 것을 인도스를 해줘. 좀 좋은 은행으로. 지금 아프리카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죠. 과거에 아프리카에 보면은 바클레나 있는 좋은 은행들이 있다가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가 케냐 같은 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있다가 그 은행이 바클레 은행이 철수를 하면서 ABA 압샤뱅크가 바클레에 있던 은행의 모든 기능을 이어받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샤뱅크는 바클레 뱅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제 뭐를 쓰는가 하면 포머 바클 뱅크라고 이제 이걸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러한 그 셀러들이나 다른 이거 받는 리시버들은 압사뱅크, 바클레이뱅크의 변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클레이뱅크가 나갔지만은 압사뱅크하고는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발행에 대한 것은 인도스 보증을 해주지만은 이 SBS나 이것이나 DLC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머니가 움직인 달러가 움직이에 대한 어떤 효력 발생에 대한 리스판서블리 책임을 안 집니다. 안 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 때는 MT765 인도스들을 해달라 바클레이 뱅크로. 왜냐 압사뱅크에서 스위프트가 나가면서 바로 바클레이 영국에서 바로 이것을 보증해주는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RMA 때문입니다. Relation Management Applicati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뱅크가 한국의 돌세라는 뱅크로 스위프트를 보낸다. MT760을 보낸다. 이럴 경우에 두 은행 간에 RMA가 없을 경우에는 이쪽 리시버가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리시버는 빨리 RMA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받는 샌더뱅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나은행이다. 그럼 하나은행 가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내 MT760이 있는데 이 은행 외국의 A은행하고 너 하나은행하고 인터미드 뱅크가 일치되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A은행 보고 그러면은 하나은행의 인터미드 뱅크 어디로 너희들이 스위트를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중개가 되는 거죠. 어드바이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RMA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RMA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빚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